어느 나라 역사건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현대사에도 이 사람은 정말 영화 주인공이다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영화 밀정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두 명을 떠올려 볼까요? 박희순이 맡았던 김장옥이란 배역은 일본 경찰 1,000명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한 발로 자결했던 김상옥 의사를 모델로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선 총독부를 향해 폭탄을 들고 가는 이의 모델은 아마 이 사람일 듯합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 총독부를 직접 공격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하죠. 그의 이름은 김익상입니다. 1922년에 28이라 했으니 대충 1895년쯤에 태어난 것으로 짐작할 뿐이죠. 그는 비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철공소 견습생으로 살아가던 중 중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그의 꿈은 비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행학교까지 입교했지만 중국 내전이 치열해지면서 학교가 문을 닫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만약 그 꿈을 이루었더라면 조선 사람들은 떴다 보아라 김익상의 비행기를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중국 북경에서 운명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의열단장 김원봉이었죠. 조선 사람 8알이 죽어서라도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이 혈기 넘치는 독립운동가에게 김익상은 흠뻑 빠져듭니다. 비행사를 꿈꾸던 청년은 폭탄과 무기를 들게 됩니다. 의열 단원들은 거사를 위해 떠나는 김익상에게 장사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리 라는 사기 자객 열전에 나오는 식구를 노래하며 배웅하지만 김익상은 태연자약했습니다. 돌아오지 않기는 일주일이면 돌아올 텐데 뭘. 김익상은 그야말로 임기응변의 명수였고 정말로 간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폭탄을 몸에 지니고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 와중에 그는 옆자리에 앉았던 일본 여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검문을 피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조선 사람이라면 일본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검문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경성역에서 김익상은 일본 여자가 데리고 온 3살 아이를 안고 얼으면서 경찰의 눈을 피합니다. 품 안에 폭탄을 지닌 채 어린아이를 안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능청스럽게 일본 경찰을 속여 넘긴 겁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인 1921년 9월 12일 오전 10시 20분쯤 지금의 남산에 있던 총독부 2층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일제 조선 통치의 심장부라 할 총독부에서 폭탄이 터졌으니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폭발 뒤 혼이 나가서 달려올라오는 헌병들에게 2층에서 폭탄이 터졌소. 위험해요. 위험하단 말이오. 일본말로 아브나이, 아브나이를 외치며 빠져나갔던 전기 수리공이 바로 김익상이었던 겁니다. 김익상은 일본 요리집에 숨어들어가 옷을 훔쳐 입고 경의선을 탑니다. 신의주에서 검문을 받았지만 난 오사카에서 온 일본 사람이라면서 또 경찰을 속여 넘겼죠.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만에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총독부 공격 실패를 한탄하며 다른 목표물을 찾던 중 일본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가 상해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익상은 오성륜, 이종암 등 동지들과 함께 다나카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다나카가 상해에 왔을 때 상해 부두는 초만원이었습니다. 일본의 환영객들도 많았고 당시 국제도시 상해에는 외국인들 출입이 빈번했죠. 다나카가 도착하고 인사를 나눌 때 오성륜의 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유감스럽게도 총탄은 마침 다나카 앞을 지나가던 영국인 신혼부부 중 아내의 몸에 명중하고 말았습니다. 즉사였습니다.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다나카의 경호원들이 다나카를 차에 태운 순간 김익상이 나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겨냥은 정확했지만 총알은 다나카의 모자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던진 폭탄 또한 불발이었습니다. 3번째 나선 이조감도 실패했으니 다나카 기이치란 사람은 참 명이 길기도 길었습니다. 그는 일본 수상까지 지내고 1929년 죽게 됩니다. 김익상은 아내의 죽음에 눈에 불을 켠 영국인의 추격을 받고 그 총을 맞은 채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뒤에도 그는 그의 대담함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모집 문초를 받고 압송되는 와중에도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서 일본인 간수들을 놀래켰을 뿐더러
일본에 압송됐을 때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하이 칼라 머리에 검푸른 양복에 레인코트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하며 결기를 세웠습니다. 내가 한번 그러한 일을 한 이상에는 어떠한 형벌이든지 사양치 아니할 터이며 나의 수령과 동지는 말할 수 없으나 이후로 제2 기믹상, 제3의 기믹상이가 뒤를 이어 나타나서 일본 대관 암살을 계획하되 어디까지든지 조선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치지 아니할 터이라. 아무리 문화정치를 한데야 그것을 찬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나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뉘우침이 없소. 쫓아오는 중국 경관에게도 총을 쏘아 죽이려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익상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상관없는 중국인을 죽일 이유 없지. 하늘을 대고 쐈소. 그러면서 빵빵 손가락 총을 쏘는 신용을 하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대장이 총을 맞았으면 폭탄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요, 맞았더라도 폭탄을 던졌을 거요 라고 대꾸했을 때는 아마 아무도 웃지 못했을 겁니다. 김익상은 요즘 말로 그런 상남자였죠. 김익상은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20년 감형을 받았고 1942년 석방됩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 위험한 상남자를 그냥 두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김익상의 최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를 두고두고 감시하던 일본 경찰과 함께 어느 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후손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지금 우리 주위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남산에 세워진 김익상 의거 안내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김익상이란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가 우리 역사에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었음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있는 건 분명하겠죠. 1921년 9월 12일 상남자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에 혼을 빼놓았습니다.